싸게 나온 건물 바로 계약하러 간다고요? 잠깐만요. 건물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태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리 싸도 사면 인생 망하는 건물 유형 5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샀다가 진짜 반값에도 못 팔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토질 형질이 나쁜 건물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싸게 나와도 진입로가 좁은 자료형 토지라면 무조건 주의해야 합니다. 맹지, 즉 아예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또한 필지 모양이 세모형, 오징어 다리 모양처럼 비정형이면 건축할 때 건축선 후퇴, 그리고 가각전제, 주차횟수 확보 문제가 동시에 걸립니다. 결국 법정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고 건물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축 사업성은 크게 떨어지고 결국 매각 자체도 힘들어집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땅은 아무리 싸게 사도 나중에 되팔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개발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특정 토지에는 보통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꼭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 계획에 따라 공동개발 지정 또는 용적률 상향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건물은 리모델링도 불가하고 증축도 불가하고 신축도 불가합니다. 물론 지정 해제를 위한 민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제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결국 이 건물은 10년이나 20년 들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은 매각 타이밍도 잡기가 아주 힘듭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역과 멀리 떨어진 건물입니다. 서울은 말 그대로 지하철 공화국입니다. 상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항상 지도로 접근을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15분 넘게 걸린다. 그럼 매수자의 80%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매각을 하실 때 매수 대기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는 꾸준히 될 수 있더라도 건물의 자산 가치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는 지하철역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용도지역 문제입니다. 강남에도 싸게 나온 건물들이 종종 보이죠. 하지만 그 이유를 잘 봐야 합니다. 보통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3종은 250%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2종이나 3종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50%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까지 상향이 가능하지만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격차는 더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땅이라도 건물 규모, 수익성, 자산가치 모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강남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용도지역 꼭 체크하십시오. 5번째는 불법 주거 건물입니다. 겉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물은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로 적발 시에는 과태료나 세금 추징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상층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임차 수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권 자체가 임대차 시장에서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예전 상가주택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상가로 정상 임대로 주기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보고 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수억 원에서 심하면 수십억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을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싸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걸 사야 결국 제값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실전 경험에 담은 진짜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